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힐링철학원 김동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격국론 두 번째 강의입니다. 제가 어제 격국론을 일단 한번 사주를 펼쳐놓고 해봤는데요.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강의가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그 원광 디지털대 명리고전 연구에서 좀 발췌한 내용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좀 제대로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좀 짚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제 강의 때 이제 사기신과 사흉신을 얘기를 했고, 사기신은 순용하고 사흉신은 역용한다라는 얘기까지는 했습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그리고 어쩌란 말인가, 그러니까 외우라고는 했는데 이게 뭔가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고, 제 스스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는데 실제로 풀어보니까 좀 한계가 있어서 그걸 지우고 다시 이해를 좀 하고 나가려고 오늘의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얘기를 했죠. 사기신은 식신, 재성, 정관, 정인입니다. 이게 사기신이고요. 사흉신은 상관, 칠살, 편인, 양인입니다. 그러니까 칠살이라는 거는 편관이죠. 편관. 그래서 편관, 편인, 양인, 이렇게가 이제 역용하고 이렇게가 순용합니다. 이게 이제 상신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역용하고 순용하는 게 상신이 되는 거고, 상신이 되면 성격 되는 겁니다. 제가 성신 된다고 얘기하는데 성격 되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성격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일단 사기신이 식신이면 무슨 얘기냐면, 원령에 식신이 투출하였으면, 원령에 식신이 투출하였으면 그러면 비겁으로 순용한다라는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냐? 식신이, 여기에 식신이 있죠. 식상인데 식신이 투출하였으면 비겁으로 순용한다. 내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왜 순용이라는 건 앞뒤로 붙는 거니까 순용한다예요. 그러니 비겁으로 순용한다. 그렇게 됐을 때는 무엇이 된다? 식신 격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재성은, 내가 재성이, 원령의 재성이 투출하였을 때 그럼 재성격이 되는데, 이것이 식상으로 순용한다. 여기가 재성이니까, 여기가 재성이니까 순용이라는 건 앞뒤죠. 그러니까 식신으로 순용한다. 그러니 얘가 식상이, 재성일 때 식상이 있으면 얘가 성격 된답니다. 순용이라는 건 그런 개념이에요. 자, 정관이, 정관격이 됐을 때, 다시 얘기하면 원령의 정관이 투출하였을 때, 제대로 역할을 하였을 때 재성으로 순용한다. 내가 관성이 투출하였을 때 재성이 나를 생하는 거죠. 얘가 순용한다. 그래서 정관격이 완성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정인이면, 인성의 정인이 투출하였을 때, 원령의 정인이 투출하였을 때 관살로 순용한다. 그러니까 순용이라는 것은 다 나를 생조하는 거죠. 나를 도와주는 겁니다. 순용이라는 건 요렇게도 있지만 이 앞에도 있어요. 식신이, 설기하는 재성이 들어와도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면 사흉신일 때, 상관, 편관, 편인, 양인일 때, 볼까요? 상관이 투출하였을 때, 원령의 상관이 투출하였을 때, 그러니까 여기 상관이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거에서 이제 투출하였고 통군하였고는 설명드렸으니까, 자, 상관이 투출하였을 때 인성으로 역용한다. 자, 상관은 식신과 다르죠. 상관은 사흉신이에요. 얘 때는 순용하는 게 아니라 역용하는 거니까 나를 제어해 줄 수 있는 인성이 들어왔을 때 내가 무엇 된다? 성격 된답니다. 일사는 편관이에요. 관성 중에 편관입니다. 편관일 때 얘를 제어하는 게 뭐예요? 식상이죠. 식상으로 역용한다 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성격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편인, 인성인데 편인이었을 때, 편인이 투출하였을 때
이때는 재성이 역용한다. 재성이 나를 제어함으로 인해서 내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양인이라는 건 뭐냐면 비겁이죠. 양인격, 비겁이죠. 이게 되었을 때 그 중에 관살이 역용해서 나를 성격시켜 준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냥 이 전체적인 내용만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표로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표로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신은 식신, 재성, 정관, 정인이죠. 이거일 때는 뭐 한다? 순용한다. 내 앞뒤로 나를 생조하거나 내 힘을 설계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성격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름표를 가질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사융신, 상관, 평관, 편인, 양인일 때는 역용한다. 이 힘을 제어할 수 있는 힘들이 들어왔을 때 이 사주가 성격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말 그대로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성격의 요인이죠. 용신은 아닙니다. 이제 실제로 한번 어떻게 성립이 되고 그 성립이 되는 것에 의해서 뭐라고 불려야 하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식상격이 된 거예요. 일단 식상격이 된 겁니다. 뭐 이거는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죠? 모르시면 다시 좀 전거를 보시면 됩니다. 식상이 격이 됐을 때, 이 식상이 격이 됐을 때 식상의 격을 완성시켜 줄 수 있는 것들, 식신생재입니다. 자, 식신이 격이 됐을 때 재성이 설계함으로 인해서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식신생재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얘입니다. 식상이 격이 됐을 때 재성이 있음으로 인해서 식신생재. 그 다음에 식신재살은 뭐냐면 이 상관입니다. 상관이 격이 됐을 때 이 상관이 관성을 역용함으로 인해서, 역용은 이렇게도 역용이지만 이렇게도 역용입니다. 역용함으로 인해서 성립될 수 있는 사주 식신재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식신 상관패인이라는 건 뭐냐면, 자, 식상이 격이 되었을 때 인성이 식상을 제어한다면 상관이 역용하는 거죠. 그랬을 때 얘를 식신 상관패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관패인은 식신일 때는 비겁이 이렇게 생조하죠. 이것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인성이 제어하는 것도 있지만 식신일 때 비겁이 나를 도와주는 것도 있죠. 이걸 다 합쳐서 식신상관패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성이 격이 되었을 때, 자, 어떤 거예요? 재생관, 내가 관, 순용하는 거죠. 내가 관을 순용함으로 인해서 성립되는 것 재생관격 사주. 자, 재성이 격이 되었을 때 식신이 도와줘도 되죠. 요렇게니까 그 식신이 도와주는 걸 뭐예요? 식신생재라고 얘기합니다. 자, 얘랑 같죠? 되는 것도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식신생재. 관성이 격이 되었을 때 관성을 도와주는 거니까 정관이겠죠. 관성을 도와주는 것이 있을 때 재생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관성이 생조하는 건 요렇게도 있고 요렇게도 있죠. 요렇게 도와주는 걸 관인상생. 관이 인성을 한다. 관인상생. 자, 관성이 격이 되었을 때 이 관성, 그러니까 편관일 때죠. 그러면 얘를 제어해주는 식상이 필요하겠죠. 그걸 상관, 경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상관, 경관은 뭐랑 똑같아요? 식신, 재살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는 똑같아요. 근데 얘는 식신재살이라는 건 식상이 우선이고 상관, 경관은 관성이 우선일 뿐이지 얘 관계는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관살혼잡이라는 건 뭐냐면 관이 나를 제하고만 있을 때 그걸 관살혼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건 좋은 사주는 아닙니다. 인성이 격이 되었을 때 관이 나를 도와주는 것 관인상생 똑같죠? 관인상생 얘네들의 관계입니다. 인성이 격이 되었을 때 상관이 있다는 건 요렇게 가는 거죠. 요렇게도 가는 거고 요걸 다 묶어서 뭐 상관패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 한 가지 내가 인성이 있을 때 편인일 때 재성이 편인을 제어해 줘야 되죠. 그걸 제극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흉신, 사길신에 따라 역용하고 순영하여서 성립되는 이름 요렇게 보시면 돼요. 요렇게 보시면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앞에 거는 투출하여 격이 되었을 때 식상, 재성, 관성, 인성이 격이 되었을 때 이 격을 성립해 줄 수 있는 나머지 것들 이게 이 옆에 붙어 있는 이름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셔서 얘네 이름표를 가지고 이게 격이 되는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식신생제격, 식신제사격, 상관패인격, 재생관격, 식신생 이렇게 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격이 되고 이 격에 따라서 이제 사주를 분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줄세우기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네가 중심인데 이 중심이 안 맞는 사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게 특별격, 외격도 될 수 있지만 진짜 없는 사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게 궁금해서 이 격국론을 해보는 것이고요. 제가 격국론을 그렇게 크게 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얘네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사주를 어떻게 볼 것이냐. 물론 파격이라고 봐요. 파격이라고 보는데 얘는 성격이고 이게 성립되지 않는 사주를 파격이라고 보는데 그 파격을 뭐라고 할 것이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것이 궁금해서 이 격국론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기 위해서 이 강의를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몇 번이나 얘기를 하지만 저는 격국론을 신뢰하지도 않는 사람이고 고수도 아니고 추종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연애자평에서 내려온 이 격국론이 지금 우리가 사주를 보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무시하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사주를 보던 이 방식이 우리가 보는 방식에 녹아 있습니다. 중요하게 보냐 중요하지 보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 얘네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 얘를 제대로 본다면 지금 내가 사주법을 공부하고 내가 사주를 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 같아서 보는 거고, 이것을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뭐 이게 맞네 틀리나 보다, 이걸 이렇게 봄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많은 기본을 익힐 수 있느냐, 이걸 좀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솔직히 이 격국론은 제가 실제 강의는 할 일이 절대 없어요. 실제 강의는 할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만 하는 강의고, 제가 고수여서 하는 강의가 아니라 저도 공부하는 입장에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같이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힐링철학원 김동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